자, 오늘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부동산 상속의 핵심 포인트하고 절세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짚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요즘에는 1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서울에 있으면 한 채에 20억이 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 한 채 상속받는데 상속세 때문에 부부가 수십 년을 같이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번 정부에서 상속공제를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합쳐서 기존에 최소 10억 원 공제해 주던 것을 최소 18억까지는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건 준비하는 거잖아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상속세 계산 먼저 해볼게요.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고 우선 아파트는 아버지 지분 100% 소유로 가정할게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식은 하나고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부모님이 모두 생존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을 때, 두 번째 상황은 아버지가 혼자 계신 거예요. 이혼을 하셨던지 아니면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두 분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남겨준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도 케이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상속세를 계산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어머님이 아파트를 상속받지 않고 자식한테 전부 다 상속해줬을 때입니다. 자, 이때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20억을 남겨주지만 일괄공제 5억이 되고요. 배우자가 상속을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을 해주죠. 자, 그래서 20억에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2억 3,2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에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똑같이 아버지가 20억을 남겨주고 사망하셨는데 이번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활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속재산 2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주고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해 보면 12억 원이 돼요. 자, 그러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12억을 빼주면 상속세 과표에는 3억 원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되어진 상속세는 4,800만 원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결국에는 12억 원어치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자 상속공제도 12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12억을 상속받았을 때 그 이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일괄공제밖에 안 되잖아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2차 상속까지 상속세를 계산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어머니 상속세 계산해보면 단순 계산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겠지만 어머니가 12억 원만큼만 받았다고 치고 12억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주고 상속세를 계산해주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는 1억 4,500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비교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어머니가 상속 안 받고 바로 자식한테 상속해줬을 때는 2억 3,200. 두 번째 케이스 어머니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딱 그만큼만 상속받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합쳐보면 1억 9,300 정도 나옵니다. 자, 두 케이스 중에 어느 게 나을지 요거는 재산 구간에 따라, 재산 구성에 따라, 가족 구성에 따라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은 상속세를 계산해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세금으로 봤을 때 정말 다행인 케이스인데 만약에 재산이 없는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거나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2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만 뺄 수 있어요. 그러면 15억 원이 상속 과표에 들어가서 상속세는 4억 2,600입니다. 조금 전에 계산해본 상황 1에서 케이스 1, 2에서 나온 상속세보다 훨씬 많죠. 여기서 첫 번째 절세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의 재산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없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나도 못 쓰고 일괄공제도 못 쓴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공제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상속공제는 쿠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쿠폰을 하나도 못 쓰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이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없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재산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배우자는 10년마다 6억 원씩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20억 원이 있다고 치면 배우자에게 5억씩 두 번이면 10억이 되는 거죠.
서로 10억씩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처음에 한 분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세가 없겠죠.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은 한 분이 사망하실 때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1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5억 원이 상속세 과표에 들어가서 상속세는 8,700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도 상속세는 합산해서 8,70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돼서 계산되어지니까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절세 꿀팁입니다. 두 번째 절세 팁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절세 혜택입니다. 크게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돌아가신 분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조건에 부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이 조건에는 예외 조항들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조건에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꼭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조건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억 공제되는 거 절대 적은 금액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세 팁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마련해둬야 됩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딸은 각자 각출해서 일시납부로 하자, 아들은 집을 팔아서 납부하자, 이런 거죠. 둘의 형편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일시납부하기 부담스러워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첫째 아들은 상속받은 A 건물을 담보로 잡자, 둘째 아들은 A 건물은 팔고 B 건물을 담보 잡자, 이런 식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속 준비 임박해서 하면 10년 단위 비과세 증여, 상속세 납부 재원 준비, 그리고 유언,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미리미리 하나씩 준비해야 되겠죠. 보험과 상속 채널로 문의 주시면 상담 후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상속 레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카톡에서 보험과 상속을 검색하시거나 휴대폰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